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HB 김은비입니다. 어린이날 업로드되는 방송이네요. 네. 네. 이게 사실 원래는 지난주에 업로드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네. 우리가 콩콜라베 녹음을 했잖아요. 맞아. 그래서 지난주에 콩콜라베를 먼저 올리고 이번에 이제 어린이날, 왜냐하면 오늘 책이 제목에 아이가 들어가서 근데 너무 절묘해요. 콩클라베 영화가 히트해서 빨리 내보낸 게 아니라 둘 다. 그러니까 콩콜라베 영화가 히트해서 빨리 내보내자도 있었고, 또 아무래도 어린이날 들어간 주에는 오늘 책이 좀 더 어울릴 것 같아서 바꿨는데 하필. 네. 너무 좋다. 하필. 너무 좋은 건 아니에요. 너무 슬픈 일. 교황님이 돌아가셨는데 뭘 너무 좋아. 아니. 저는 그게 아니라 5월 5일에 두 번째 아이를 하게 된다는 게 너무 좋았다. 저 되게 사이코패스, 약간 소시오패스 같은데요. 사실 안 듣고 있었어요. 우리 죄송해요. 깜짝 놀랐어요. 교황님. 죄송해요. 아니 한동안 아프시다가 활동 재개했다는 거 보고 하루 만에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게요. 죄송해요. 아니, 제가 지금 딴 거 검색하느라고 그 앞에 얘기 못 듣고. 그리고 저는 좀 약간 불경스러운 이야기를 했었나 하는 생각도 드는 게, 그 콩콜라베에서 선종하시는 전 교황이 사실은 지금 선종하신 프란치스코 교황이 롤모델이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이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곧 콩클라베가 열릴 거다 뭐 이런 말은 안 했잖아요. 그렇게는 안 했는데 근데 그 겹치는 분이다. 그래서 그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6년에 이 소설이 나왔을 때 조금 기분 나빴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유력한 새 교황 후보로 꼽히는 분도 그 국무원장인가 뭐 그 자리에 계신 넘버 2.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다 비슷비슷해요 지금. 자, 댓글 하나 읽고 진행하겠습니다. 버들이즈님, 세바공님, 이번 토크 콘서트 때 뵙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는데 대신 방송 통해서 목소리 들으니 너무 좋네요. 근데 정말 긴장해서 그러신지 원래 텐션보다 살짝 톤 다운된 느낌? 네, 매칭이 안 됩니다. 저도 어릴 적부터 외국에서 살아서 한인타운 비디오 이야기 들으니 너무 공감되네요. 근데 인기 있는 비디오들은 막 테이프 늘어나듯이 이 책도 3월 1일의 밤. 네, 종이질이 좀 안 좋은지 오래 읽다 보면 책이 막 다른 점이 아쉬웠습니다. 출판사에서 이걸 좀 고쳐서 재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바나나님도 세바공님 방송으로 들으니 더더 반갑습니다. 하지만은 아니죠. 수줍어 하시는 모습이 무척 어색하고 귀여우시네요. 하지만이라고는 안 적혀 있는데 왜 굳이 넣으려고 했습니까? 뭔가 하지만 톤인 것 같아서. 댓글에는 첨삭 금지. 네. 냉구님, 특별 출연 세바공님, 차분하고 긴장한 게 의외이긴 한데 재밌네요. 네. YG의 입담과 흡인력 역시 역사를 좋아하기도 하고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성역과 같은 3.1운동에 다른 이면도 있다는 책. 벽돌책이라도 상당히 관심이 가고 궁금해서 저도 간만에 유혹당해 장바구니에 담아뒀습니다. 북토크 뒤풀이 때 담소 나눴던 이완용 평전 속에 이완용의 이면도 그렇고 인간 누구에게나 명과 암이 있는데 너무 한쪽 스탠스에 치우치고 매몰되어 역사를 맹목적으로 배우고 접근하는 게 아니었을까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네. 그 토크 콘서트 얘기, 세바공님 얘기 막 쭉 나온다 보니까 참 혼비님 뭐 좀 한마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아마 이 방송이 나가는 5월 5일쯤이면 이미 제가 네이버 책걸상 카페에 이제 죄송하다고 글을 이미 올린 후일 것 같은데, 네, 너무 죄송합니다. 그 약속을 못 지킨 거잖아요. 게다가 대타로 장강명 작가님이 와주셔서 사실 보시는 분들 입장에선
닭 대신 꿩 그리고 약간 전화위복으로 느끼신 분들도 많았을 텐데 그렇다고 제가 약속을 어긴 게 달라지는 건 아니어서 너무 죄송해요. 저도 너무 아쉬웠고 그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못 가서. 네, 하루 전날에 네. 못 오신다고 연락을 받아가지고 네, 굉장히 많이도 서운해하셨어요. 그 닭 대신 꽁이라고 이제 생각하신 분도 뭐 한 절반 이상 되시는 것 같긴 아, 한데 그럼요. 더 훨씬 그렇죠. 한 절반쯤의 분들은 장강명도 필요 없다. 아니야, 김원빈은 그럴 어디 리가 갔냐. 그럴 아니, 리는 그런 분이 없는데. 진짜 응. 그런 분들 있었어요. 응. 아, 네. 네. 장강명, 오은 다 필요 없다. 네. 그럴 리는 없는. 왜 지금 김원비, 박혜진은 어디 갔냐. 네. 네. 그렇게 애프터에서 대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중간에도 그 상품 나눠줄 때도 네. 김원비 너무 좋은 사람 네. 또 손 들어가지고 네네. 막 나오셔서 상품도 받아가시고. 아 근데 진짜 토크 콘서트가 저한테도 1년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거든요. 매년 가장 중요한 게 이 토크 콘서트인데 이번에 너무 몸도 안 좋고 막 그래서 불참하게 돼서 너무 속상했고 그러니까 내년은 꼭 펀딩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 토크 콘서트 꼭 해야 돼요. 펀딩은 돼도 토크 콘서트는 안 할 수도 있잖아요. 토크 그래요? 콘서트 참여하는 분이 자꾸 줄고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그만할까 생각. 그리고 또 토크 콘서트 때 혼비님을 꼭 부르리란 보장도 없어요. 그럼 이렇게 없이 해보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뭐 불참도 했고 뭐 맞네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죄송합니다. 진짜 속상했어요. 네. 아 근데 진짜 그 디프리 때 계속 이야기가 나오면서 너무 아쉬워들 하셔가지고 네. 제가 그거 디펜스 하느라고 되게 혼났습니다. 너무 죄송해요. 감사해요. 어떤 분이 술 취해가지고 아이고 사람 못 쓰겠구만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아니요. 그 얘기까지는 안 나왔어요. 그런 얘기까지는 안 나왔어요. 내가 취해서 다들- 잘못 들었나? 다들 너무나 좀 오히려 걱정. 네. 이거 많이 도대체, 해주시더라고요. 네, 얼마나 몸이 네. 안 좋으신지. 네, 뭐 네. DM도 오고 카톡도 오고 많이 걱정해 주셨는데 네, 지금은 완전히 괜찮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오늘 이 고른 책이 혼비님이 고른 책이기도 하고 우리 그 큐레이션 도서 8권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내드린 책 거기에도 김원비 픽으로 이미 한 두어 달 전에 받으셔서 꽤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다비드 포안키노스의 두 번째 아이. 우리가 몰랐던 또 한 명의 해리포터 이야기. 네. 이제 프랑스 작가죠. 다비드 포앙키노스. 네. 그 원제는 약간 두 번째 아이라기보다는 원제는 넘버 2죠, 그냥. 넘버 네. 2. 누메로 2. 넘버 2더라고요. 넘버 2. 근데 저는 책 너무 좋았는데 근데 JYP는 약간 진입장벽이 있지 않았습니까? 왜요? 해리포터의 H도 모르지 않습니까? 저 진입 장벽은 없었는데 소설도 영화도 본 적 없죠. 해리포터는. 네. 진입 장벽은 없었는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중간중간에 자꾸 이제 덜컥덜컥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 이해를 못한다기보다도 충분히 이렇게 소화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 두 번째 아이가 저기 JYP랑 친하게 지냈어야 됐네요. 왜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요. 네. 쿼디치 이런 거 퀴디치, 쿼디치 이런 거 전혀. 퀴디치가 뭐예요? 나 그거 아직도 몰라 뭔지. 그 해리포터에 나오는 네. 운동이에요. 그래서 거의 원래 작가가 만들어낸 작가 만들어낸 빗자루를 타고 하는 축구 비슷한 축구 날아다니면서. 혹은 하키 이런 하키랑 좀 비슷하다. 하키랑 네, 비슷한 네, 네. 빗자루 하키야? 네. 빗자루 하키 공중에서 네네네. 하는 그 영화에 나와요 그런 장면이? 네 그럼요. 영화에도 영화에도 나오고 나오고 책에도 나오고 심지어 영국의 해리포터 팬들은 그 룰을 땅에 적용시켜가지고 매년 경기를 해요. 빗자루 타고? 굉장히 비중이 있는 게임이에요. 네. 아무튼 그러면은 이거 뒷부분에 그 경기하는 장면 나올 때 네. 이게 왜 나오는지 모르고 그냥 읽으셨어요? 아니 그냥 영화 속에 나오는 게임인가 보다 뭐 소설에 나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죠. 구체적으로 그림이 이제 그려지진 않으니까. 아무튼 해리포터에 대한 이해가 약간 올라갔습니다. 덕분에. 이 책이 근데 신간이 아니에요. 완전 신간은. 뭐 아주 구간도 아니지만 2024년 7월 달에 한글판이 나왔고 원서는 프랑스에서 2022년에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소개된 지 한 10달 됐는데 근데 있는 줄도 몰랐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이런 책은 어떻게 알아요? 네. 옛날에 읽은 겁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아니 일단 그 책 이번에 토크 콘서트에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책걸상 독지가 분들 중에 진영아님이라고 있어요. 진용아님인가? 근데 제가 이제 그분이 이제 독서했던 것들을 많이 올리셔서 근데 피드에 그분이 이제 두 번째 아이를 딱 올리셨는데 저는 일단 해리포터도 너무 좋아하고 아,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북스타그램 활동을 하시는 분이세요? 네네네네. 책걸상 독지가님 네네네. 중에서. 그래서 해리포터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저는 다비드 포안키노스의 다른 책을 예전에 2권을 본 적이 있어서 아는 작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도 아는 작가인데 해리포터의 캐스팅 비화로 글을 썼다고? 그래서 너무 관심이 가서 그때 이제 주문해서 읽었죠. 네, 그래서 사실 그 진영아님 덕에 알게 된 책이에요. 이거를 이게 지금 한국에서는 뭐 그렇게 큰 반응을 좋은 반응을 네, 얻었던 이 것 같지는 존재도 않은데 모르시더라고요. 네, 뭐 YG나 네. JYP도 혼비님이 그 큐레이션 도서로 선정하기 전까지는 존재를 몰랐으니까 네. 요거를 그렇게 그 큐레이션 도서로 선택하고 레터까지 쓴 뭐 결정적인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아 일단 컨셉이 너무 재밌잖아요. 컨셉이 그 2명의 해리포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해리포터가 됐고 정말 그 간발의 차에서 이제 밀려난 사람의 그 아이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라는 이제 테마가 일단 되게 기발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이제 얇고 그러니까 약간 큐레이션 레터로 뭘 하면 좋을까 했을 때 JYP는 신간 위주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마침 신간을 많이 못 읽기도 했고 이렇게 큐레이션 도서로 지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존재도 모르고 넘어갈 것 같은 좋은 책을 좀 고르고 싶어가지고 그렇죠. 약간 숨어 있는 책을 선택하는 묘미가 네. 있죠. 그 제가 골랐던 책도 그게 제목 진료실 차트? 진료 차트 속에 숨은 경제학. 네. 네, 그것도 되게 좋은 책인데 네. 별로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네네. 골랐으니까. 지금 그 책걸상 방송 이후에 편집자 선생님께서는 역주행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던데. 그 진료 차트요? 네. 그게 돼야 될 텐데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네, 최선을 다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저는 되게 그 혼비님께서 고른 책이라고 그래서 그 기대를 했었는데 그 실제로 읽어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전반적으로 매우 재미있고 긴장감을 가지고 야 진짜 어떡하냐 그리고 계속 이게 어디까지가 실화이고 네. 어디까지가 지어낸 말인지가 그 너무 궁금해하면서 이거 검색을 해봐야 되나 진짜 그 탈락한 배우도 아니죠 데뷔를 안 했으니까 그렇죠. 하여튼 그 친구의 인생은 어땠는지를 찾아봐야 되나 이러면서 이제 계속 끝까지 갔는데 엔딩은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아니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한다고요? 일단 미리 네, 처음 네. 제일 중요한 네. 소감. 네. 앞에 90% 정도까지는 매우 만족. 마지막 10%는 이게 최선인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98% 만족. 그렇지. 마지막 2%. 그러니까 그게 앞에 너무 커요. 마지막이. 90 아니 근데 크다기보다는 네. 그냥 그 앞에 98이 되게 괜찮기 때문에 네. 뒤에 2%는 그냥 일종의 용두사미이기도 하고 네. 이렇게 아니면 어떻게 끝냈을까 싶기도 네. 하고 내가 작가라면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 뭐 등등이 하니까 98이라고 합시다. 98%까지는 네. 정말 약간 좀 그래 인생이란 이렇게 원래 고통인 거지. 뭐. 근사해요, 근사해. 이렇게 막 하여튼 이렇게 막 좀 마음이 편하지 않고 맞아요. 긴장감을 가지고 계속 보고 뭐 한숨도 쉬고 잠시 덮고 그래 나한테도 이런 일이 있었던가 뭐 야 진짜 이런 상황이면 어떡하냐 이러고 보다가 마지막 2%는 갑자기 약간 그 일본의 힐링 소설 같은 분위기로 네. 퍽 하고 끝나잖아요. 그래서 오호라.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놨네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는 엔딩인데 어쩐지 눈물남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엔딩이 좀 아쉬웠어요. 근데 진짜 YG 말대로 어떻게 끝냈을까 싶긴 해요. 이렇게가 아니면. 제가 그래서 한 80%쯤 갔을 때 남아 있는 페이지가 얼마 없는데 네.
그때부터 계속 궁금했죠.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하려고. 끝낼 거냐. 어. 자, 그나저나 그 저는 응. 그 엔딩만 딱 놓고 보면은 엔딩을 보면서 딱 그거 생각나더라고요.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왼쪽으로 가는 여자, 오른쪽으로 가는 남자, 뭐 이런 거 화성- 있어요. 화성 남자, 금성 여자는 그건 알아요. 알아도. 아니요, 화성- 화성 남자, 금성 여자 아니고요. 네. 그 오른- 왼쪽으로 가는 여자, 오른쪽으로 가는 남자가 있어가지고 네. 그 저는 약간 그림 동화 이런 걸로 아주 어렸을 때 읽었던 건데 아, 네. 그게 참 이렇게 그치 약간 휴먼 드라마처럼 그러니까 한 명은 왼쪽으로만 가고 한 명은 네. 오른쪽으로만 다니니까 네. 제외를 다시 못하는 네, 거예요. 네. 아, 그냥 진짜로 방향이에요? 왼쪽 네, 오른쪽이? 네. 어. 진짜로 방향이에요. 그래가지고 아, 나는 좌파 우파 정치적 얘기하는 그런 건 거 줄 알았어. 아니고 아,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뜻한 어. 그림 동화예요. 어. 근데 한 명은 계속 왼쪽으로만 가고 네. 한 명은 계속 오른쪽으로만 가니까 영혼이 못 만나는. 같은 시내에 있으면서도 어. 계속 못 만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왜 못 만나? 왜 원형 한 만나잖아, 번만 당연히. 분수대에서 원형 한 번만 마지막에 있으면. 원형에서 만나. 아, 그렇죠. 마지막에서 원형에서 만나는데 약간 그 엔딩을 보면서 네. 자꾸 그 헛웃음 나는 그 아, 그게 왼쪽으로 비슷하다고. 그게 딱 네.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이 역량 있는 작가가 왜 맞아요. 엔딩이 그랬을까라고 생각하면서도 또 그래 이거 아니면 또 계속 느릴 수도 없고 근데 좀 그게 아쉽지 않았어요? 그 엔딩 자체의 설정이 그랬어도 이제 거기서 되게 현실감 있게 서로 이야기를 대화를 나눴으면 그래도 좋았을 텐데 너무 앞에 98페이지까지는 너무 현실적이잖아요. 이 아이가 겪는 고민, 이 아이 주변이 망가지는 이 아이의 선택들 너무 현실적이다가 뒤에서 그런 설정에 너무 뻔한 대화를 주고받고 너무 뻔한 그림자상, 거울상 이런 것들을 하고 끝내니까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설정 자체는 뭐 괜찮았는데. 그 왼쪽으로 가는 여자, 오른쪽으로 가는 남자는 대만에서 영화로 만들어진 적도 진짜. 있네요. 뭔데? 네. 저 영화는 못 봤고요. 중국어 제목이 그냥 한국식으로 읽으면 향좌주, 향우주. 아니 근데 내가 남자 주인공은 금성무. 내가 그 책을 왜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읽고서 되게 헛웃음이 났던 책이었는데 이 두 번째 아이를 이제 덮으면서 이제 갑자기 그 책이 생각이 나서 제가 언급을 한 거고요. 금성무는 홍콩 배우죠. 네. 그럼 대만 영화라기보다는 배경이 대만이고 중국 영화이네요. 근데 저는 김백에 왜 자꾸 결론부터 이야기를 해요? 앞에 그러게요. 어쩌다 중요한 게 얼마나 보니까 많은데 맞네. 좋은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궁금하라고. 음. 일단 우리 작가도 되게 낯선데 네. 혼비님은 원래 아는 작가라고 하니까 네. 다비드 포안키노스 이분은 뭐 그리스계입니까? 이름이 프랑스 사람 같지도 않은데 이분은 누구예요? 이분은 소설가이기도 하고 그 국내에도 나와 있는 소설 중에 제가 제목 그거 안 읽은 책이어서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키스가 들어가는 제목이 시작은 있어요. 키스. 맞아요. 그건가 봐요. 그걸 이제 쓰고 그게 이제 히트를 치면서 영화화 됐는데 그 영화의 메가폰을 이제 다비드 포안키노스가 잡아서 이제 감독으로 또 데뷔를 했고요. 소설가이자 시나리오 작가이자 음악가이자 영화 감독이네요. 네네네. 그리고 제가 이분을 읽게 된 이유는 앙리픽 미스터리라고 이제 추리 소설, 그러니까 미스터리 소설을 쓰셔서 그때 이제 한번 볼까 하고 봤었는데 그 다비드 포안키노스 책 중에 가장 JYP 취향을 꼽으라고 하면 그 앙리픽 미스터리일 것 같거든요. 앙리픽 미스터리. 예. 그게 이제 JYP 취향이라는 건 뭐 좋은 뜻입니까? 나쁜 뜻입니까? 좋은 뜻. 섬에 있는 서점 느낌의 약간 따뜻한. JYP 그런 거 사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 거 안 좋아하는데 항상 추천하는 책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앙리픽 픽 미스터리. 미스터리요? 네. 네네. 일단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앙리픽 미스터리를 읽고 이 작가가 이제 제 머릿속에 들어와서 샬롯테라고 이제 나치 시치아 때 이제 저 오늘 왜 이렇게 말을 더듬죠 자꾸 아직 건강이 다 회복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책이 되게 유명한 책이라면서요. 네네네. 그 포로 수용소에서 이제 생을 마감한 실존 화가 샬롯테의 이제 일생을 담은
소설을 쓴 게 있었는데 그것도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 앙리픽 미스터리는 지금 JYP가 설정을 찾아보고 있는데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죽인다 이거 설정. 그쵸? 그쵸? 일단 JYP 픽 맞죠? 급 관심 갑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내용이었을 거예요. 출판되지 않은 원고들. 출판사들이 거절해서 결국 출간되지 않은 원고를 다 모으는 도서관을 만드는 이야기네. 네, 맞아요. 그게 설정이네요. 네네네. 이야. JYP가 좋아할 것 같다는 제 예상 맞았죠. 일단 설정은. 일단 설정은 네. 네네네. 아무튼 2016년에만 프랑스에서 20만 부 넘게 팔렸답니다. 일단 재밌나 보네요. 이 다비드 포안키노스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널리 알려진 작가는 아닌데 네. 프랑스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작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기욤 미소가 네. 한국에서 유난히 많이 알려져 있지만 프랑스에서는 비슷한 느낌으로 저는 알고 그리고 있거든요. 이 다비드 포안키노스는 본인이 직접 영화를 또 몇 편 찍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시작은 키스를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이 두 번째 아이에서도 네. 그런 영화 이야기 많이 그쵸. 나오잖아요. 네. 그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럴 것 같아요. 이분이 쓴 작품 중에 이런 재밌는 제목의 책도 있네요. 내 아내의 에로틱한 잠재력. 야 제목 의외로 그게 제일 JYP가 아닐까요? 그런 것 같아. 그거 좋아하실 것 같은데. 요거 일단 좀 저 앙리픽 미스터리. 네. 네. 이거 미스터리 소설입니까? 근데 미스터리인 줄 알고 읽었는데 사실 미스터리라기보다 미스터리 요소가 살짝 가미된 휴먼 드라마고 근데 지금 약간 설명만 들어도 이 포안키노스의 레이다가 어디가 있는지 너무 확실히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출판되지 않고 외면받았던 원고들을 모아놓는 도서관 그리고 사람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제 포로 수용소에서 이제 명을 다해간 샬롯테라는 화가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아이에서 해리포터에 가려져 있는 해리포터와 최종 오디션 2명 중에 떨어진 아이 약간 포안키노스가 약간 이렇게 뒤에 숨겨져 있는 뭔가 이렇게 그림자 속에 있는 뭔가 세상의 어떤 기준 세속적 기준에서 많이 밀려나서 변방에 가 있는 약간 그런 아웃사이더들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런 사람들의 심리와 그런 걸 너무 잘 그려내는 작가였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아이도 사실 그런 게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본인은 또 너무 잘 나가. 맞아. 나는 그 양력을 보면서 네. 처음에는 네. 그 다비드 포안키노스에 대해서는 잘 찾아보지 않고 네. 두 번째 아이를 쭉 읽으면서는 너무나 그 최종 오디션에서 네. 이제 실제로 해리포터 역을 맡았던 배우에게 밀려나서 네. 굉장히 아픈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친구의 이야기를 잘 그려서 저는 약간 작가가 이런 아웃사이더나 루저, 네. 패배자에 대한 공감을 또 굉장히 잘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도 약간 좀 그런 불우한 시절을 좀 겪었나. 본인도 루저인가 이러고 하면서 들여다봤는데 이거 뭐 본인은 너무 잘 나가는 맞아요. 사람이야. 그쵸. 74년 파리 출생이고요. 2001년에 데뷔를 했으니까 신. 27살 때 데뷔를 했는데 27살 때 데뷔해가지고 데뷔작으로 이거 모르지만 프랑스와 사반세기 지금 엄청 몰이- 지금 잘 나갔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데뷔작으로도 무슨 문학상을 받았어. 네. 맞아요. 그리고 네. 30살에 내 아내의 에로틱한 잠재력으로 또 상을 받았고 이런 책도 썼네요. 이 사람 자기 이름이잖아 이거. 누가 다비드 포안키노스를 기억하는가. 이런 작품도 썼는데 정말 성공한 자만이 쓸 수 이거는 있는 책이네요. 강양구가 강양구의 강한 과학 그렇네. 책 제목에 자기 이름을 쓰는 거는 강양구도 있네. 네네. 성공한 자만이 할 수 있고. 그렇네요. 그리고 솔본느에서 문학을 전공했는데 재즈를 공부해서 기타 강사로 일한 적도 있다. 뭐 이렇게 되게 다재다능한 다재다능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그게 조금 맞아요. 이 책의 두 가지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부정적인 포인트는 그 책의 내용에 비해서 작가가 너무 잘났다. 그렇죠. 플러스 그다음에 그 아까 두 분도 동의하셨던 마지막 2%. 네네네. 그게 이 책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부정적인 포인트? 하지만 그걸 빼놓고는 너무나 좋았던 책이에요. 네. 샬롯테하고 그 아까 앙리픽 미스터리하고 둘 중에 한 권 누가 이제 두 번째 아이 재밌어서 네. 한 권 더 본다면 네. 뭘 보는 게 더 좋겠습니까?
저는 샬롯테에 샬롯테. 조금 더 네. 비중을 두고 싶은데 그 근데 여성화가 여성화가죠. 네. 이야기고. 그게 이분이 저기 그 아우슈비츠인가 뭐 네. 그런 데서 네네네. 돌아가신. 맞아요. 네. 근데 둘 다 책이 두껍지는 않죠. 되게 얇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네. 또 책을 그렇게 두껍게 네. 쓰는 스타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마음에 든다. 네, 가볍고 날렵하게 쓰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약간 몇 문장 안에서 캐릭터 설명이랑 심리 묘사를 그냥 되게 깔끔하게 하는 네, 타입이어서 맞아요. 네, 놀라운. 사실 이 해리포터 이 책으로도 사실 마음만 먹으면 한 300쪽 분량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책이요? 300쪽 분량이 300이 아니라 뭐야? 500, 600도 쓰지. 431 같은 걸 쓸 수 있어요, 사실. 그쵸. 맞네. 431속 주인공 심지어는 같은 교차하면서 느낌으로? 쓸 수도 있어. 된 아이. 되네랑 두 번째 아이. 되네랑 그다음에 그렇네. 떨어진 아이랑 이렇게 그러네요. 하면서 이렇게 시선 교차하면서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딱 만나는 거지. 근데 저는 사실 작가의 이력을 그렇게 연결시켜서 생각 안 했는데 오늘 YG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되게 책이 기만적으로 느껴지고 아니 내가 약간 진짜 몰입이 안 되네요. 나 약간 갑자기. 기분이 나빴다니까요. 그러니까 약간 그거잖아. 장기야 싸구려 커피 기껏 불렀는데 한 번도 자취한 적도 없고 반차에서 산 적도 없다고 들었어요. 정말 배신감 느꼈는데 그렇구나. 이 마틴 힐이라는 네. 이 주인공 네. 탈락자. 네. 마틴 힐이라는 사람은 당연히 실존 인물이고 실명이겠죠, 이것도. 아니죠. 그거는 픽션이죠. 다 픽션이죠. 네. 아니 마틴 힐이라는 없어요. 사람 자체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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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완전 픽션이에요? 네. 있으면 명예훼손이지. 네, 이거 완전 픽션이에요. 완전 픽션이에요. 나는 어느 정도는 실화가 섞여 있는 줄 알았지. 그건 여기 포항키노스밖에 있잖아. 모를 수도 있어. 처음에 이 소설의 일부분은 실화를 바탕으로 하지만 저자는 완벽히 허구적인 줄거리에 따라 상상력을 자유롭게 발휘하는 걸 중시했습니다. 그런 게 실한 거죠. 예를 들어서 해리포터의 새 주인공의 배역이 누구한테 갔는지, 그리고 해리포터의 제작자가 누군지, 그리고 해리포터의 첫 감독이 누군지. 그러면 이런 그런 건다 것들은 다 실화죠. 실한데 최종 2명의 후보가 남았다는 거는 그것도 허구일 허구야? 수도 네. 있는 거죠. 난 속았네 그러면. 되게 다큐멘터리 보는 느낌으로 나는 책을 읽은 최소한 거예요? 마지막까지 남은 두 사람이 있었고 네.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의 탈락자는 존재한다라고. 아. 이름이 뭐 마틴 힐이 아닐 수는 있지만 그랬을 수도 근데 있어요. 있지만 네, 맞아요. 근데 아닐 거예요. 근데 YG 말처럼 어. 이 포항키노스가 영화계 사람이다 보니 뒷얘기들을 많이 듣겠죠. 그래서 어딘가에서 들었을 수는 있어. 그리고 여기 보면 암시처럼 여기 보면 해리포터 캐스팅 디렉터의 인터뷰를 이제 포항키노스가 보고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이 책을 썼는데 그 인터뷰에서 이제 2명이라고까지 얘기한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발의 차이로 해리포터 역할에서 밀려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암시적인 이제 인터뷰를 듣고 포항키노스가 이제 픽션을 섞어서 쓴 거죠. 나머지는 다 픽션이에요. 네. 아니 당연히 픽션이 많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최소한 최종 후보 그러니까 탑2 우리 오디션 프로그램 네. 보면 준우승자가 있는 것처럼 탑2까지 올라갔다가 결국 선택되지 않은 한 사람의 신원 정도는 알려져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알려져 있으면 사실 이런 소설이 나올 수가 없죠. 그쵸. 그건 논픽션의 영역인 거지. 잠깐만요. 지금 여기 본문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1999년에 해리포터 역을 맡아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소년을 찾는 캐스팅이 시작됐다. 배우 수백 명이 오디션을 보았고 단 2명만이 최종 후보로 남았다. 이 소설은 선택받지 못한 아이에 관한 이야기다. 2명이 남았다는 사실일 것 같은데. 그럴 수 있겠다. 아니 근데 그것도 응. 허구일 수도 있는 거지. 요 말도 이 꽝이라고? 말도 허구일 수 있는 거지. 작가를 몰입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아니 두 분, 독자를 몰입시키기 위해서. 두 분은 이게 다 허구다. 배경만 해리포터와 관련된 실제 이야기만 사실이고 나머지는 다 허구다는 걸 알고 보셨군요. 그러면 덜 재밌었겠는데? 나는 실제로 탑2에 올랐다가 떨어져서 아무것도 아니 솔직히 무슨 K-팝 스타나 뭐 슈퍼스타 K에
나와서 아니면 미스 코리아도 2등을 해도 스타가 되고 심지어 뭐 2등이나 3등 했는데 더 잘 되는 케이스들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그리고 올림픽 그 은메달 뭐 이런 얘기도 뭐 비슷한 얘기지만 은메달도 훌륭한 거고 은메달 따도 군대도 빼주고 뭐 이런 그런 건데 이거는 2등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all or nothing이니까. 그래서 아 진짜 이 마지막 탈락 한 명 최종 후보였던 이 친구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너무 괴로워하면서 읽었는데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그 실제 해리포터 역 맡았던 그 레드클리프죠. 네, 네. 데니얼 레드클리프가 어딘가에는 그런 소년이 있었을 수도 있다. 아마도 어딘가에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데니얼 레드클리프가 만약에 진짜로 경합을 해서 했다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추천사를 그쵸. 쓰진 않았겠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최종 후보가 제작자는 아는 최종 후보가 뭐 한 5명이든 뭐 3명이든 네. 있었을진 모르겠지만 네. 진짜 네가 둘 중에 하나다. 네. 너 아니면 쟤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떨어진 사람이 내가 정말 둘 중에 하나까지는 갔는데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괴로워하는 친구는 실제로는 없었을 것이다. 거다. 그리고 실제로 있었으면 너무나 너무 가혹하지. 너무 가혹하지 진짜. 않을까요? 근데 그 가혹한 두 번째 아이의 인생 스토리를 너무나 이 책에서 잘 썼네. 써서. 그러면. 그래서 잘 JYP가 썼네. 깜빡 넘어갈 뻔. 난 실화인 줄. 난 알고. 어디까지가 실화이고 어디까지가 허구인지 계속 궁금했다니까. 아니, 완전 그러니까- 속았네. 홀딱 속았네. 그러니까 퀴디치에 관심이 있을 수가 없어. 그치 퀴디치가 퀴디치 같은 거에 관심이 있을 수가 없어. 어이씨, 홀딱 속았수다. 이 책에서 어떻게 그럼 그 탈락자의 인생이 그려지는지 조금 더 자세한 설정이나 깊은 이야기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가야 될 것 같네요.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